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쌀을 씻고 나오는 물은 세제로 쓸 수도 있고 좋은 세안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콜라를 변기나 세면대에 부어두기만 하면 손도 한번 안 대고 빛나는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웬 재활용 이야기인가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것들이 어딘가에선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만나면 그냥 흘려보내던 시간도 보람차고 놀랍게도 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4월 2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광고를 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네. KTV 포피 채널에서도 어제부터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 광고들을 좀 접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우리 대회를 소개하는 광고는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TV 같은 경우는 YTN과 그리고 TV조선을 통해서 우리 대회 CF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네. 또는 라디오는 우리가 이제 또 KBS 쿨 FM을 통해서도 역시 CF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개 광고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버스 랩핑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260번, 600번, 3318번, 그리고 3413번을 통해서 저희가 랩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 근처에 가까운 곳에 도로에 가로등 배너, 육교, 네. 현수막 등 광고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 광고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 상가역과 네. 고속터미널, 근대 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역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면 광고는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어디 광고요? 지면 신문. 지면 광고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러 군데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조만간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TV 라디오 5개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군요. 광고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됐나요? 네, TV 광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그리고 피땀 흘려서 연습하는 그런 영상을 담았고요. 네. 라디오 광고에는 이번 대회 일시와 개요를 알리는 CF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회 홍보대사인 의리 김보성 씨와 그리고 성우 김채하 씨의 음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네. 제가 TV 광고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성우 이문희 씨의 음성으로 나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 김보성 씨가 아주
재녹음을 또 요청을 해서 네. 아주 열정적으로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라디오 광고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점자 종합 안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점자 종합 안내서 어디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그리고 전국 지부와 지회 그리고 안마사협회 전국 지부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관, 점자도서관 등 맹학교까지요. 전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약 400여 곳에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현장 리플렛도 점자로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현장 리플렛은 경기장에 관람을 오시게 되면은 네.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영문으로 또 종합 안내서가 제작이 되는데 이것은 비장애인을 위해서 묵자로 제작이 되고요. 네. 물론 여기에도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우리 대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이스 아이 코드를 모두 삽입해서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 아이 코드라는 것은 보이스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 놓으면 그걸 딱 그 기기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좀 삽입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대회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죠. 성음회, 네. 시각장애인 방송인들로 구성된 성음회가 있는데요. 이 성음회에 저희가 사사함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사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화 사삼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전화 사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화죠. 02-2092-9000번이나 네. 전국 대표 번호 1577-6655번으로 들어오시면요. 네.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2번과 8번을 누르시면 사사함으로 곧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시 여기서 2015 또는 2016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회 소식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이것만 기억하시면 2015 이렇게 누르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행사인가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4월 25일에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네. 잠실 주 경기장 레올파크에서요. 네. 서울 이랜드 FC와 부천 FC 1995의 축구 경기가 이날 열립니다. 네네. 이 경기에서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축구 대표 선수가 시축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축 행사를 통해서요. 우리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축구도 알릴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K리그 챌린지 부천 FC와 이랜드의 대결을 보실 텐데 그 대결에 앞서서 시축을 또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광고와 점자 안내서, 전화사삼까지 다양한 경로로 대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대근 문화홍보부장이었습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여러분은 지금 KTV4 B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정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입체 낭독극 창작 교육생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기획상담팀 정선희 대리와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 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입체 낭독 극 창작 교육 소리, 소리낼 시간이라고 하죠. 소리낼 시간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네. 입체낭독 연극 창작교육은 성우분들이 배역을 맡아서 드라마 형식으로 쉽게 풀어서 녹음하는 입체낭독하고 연극을 합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연극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정선희 대리님은 직접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계신가요, 그럼? 저는 지금 진행을 맡고 있고요. 입체 창작극은 극단 락버스라고 네네. 실제로 창작 교육을 창작 공연을 진행하시는 팀에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아니, 낭독을 되게 잘하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입체낭독극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게 된 이유 그리고 취지는 뭔가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단 락버스 단원들이 네. 2013년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낭독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들리는 공연으로 입체 낭독 연극 공연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공연을 관람하시던 시각장애인들이 본인들도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복지관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락버스 단원들이 그럼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교육의 주요 내용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들이 대본 창작, 연기, 무대 제작 등 연극을 만드는 전 과정을 체험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연될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연극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네. 4월 29일 수요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교육 기간 말이죠. 교육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교육 장소는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버이날인 5월 8일 첫 수업을 시작하고요. 5월, 6월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교육 장소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반응은 좀 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교육생들이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아직은 이 입체낭독극에 대해서 생소한 느낌이 있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렵지 않고 쉽게 교육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입체낭독극 하면 정말 생소한데 네. 저도 한번 좀 이게 교육이 이제 다 된 분들이 좀 공연도 할 거 아닙니까? 네, 저희 10월 16일 공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 때도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어떤 감사합니다. 입체낭독극일지. 네. 자, 그래요. 이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입체낭독 창작교육 소리낼 시간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은 032-876-3500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직접 이렇게 책도 읽어주시고 그런가 봐요, 대리님께서.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체낭독극 소리낼 시간 교육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달에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5월 4일 한글 점자를 창안하신 송암 박주성 선생님 탄신 120주년을 기념해서 네. 탄신 행사 진행 예정이고요. 5월 29일은 인천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 제16회 인천 시각장애인 재활대회 건강하나 행복이용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게 박두성 선생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박정희 여사께서 또 타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더 뜻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극단 락버스와 함께하는 입체낭독극 창작교육 소리낼 시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집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정선희 대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8일과 15일 대전에서 2015 희망풍차 시각장애 학생 물놀이 안전교실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수다방에서는 이 물놀이 안전교실을 담당해 주신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대한적집사사 다시 한번 대한적집사사 이게 발음이 안 되냐고 오늘 참 발음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거든요. 네, 대한적집자사 대전 세종 충남지사 보건안전팀 김남환 사범님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15 희망풍차 시각장애 학생 물놀이 안전교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네. 시각장애 물놀이 안전교실은 언제부터 열렸습니까? 작년 7월에 처음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전 맹학교의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실을 열게 된 취지는 뭔가요? 네, 저희 대한적십자사는 1953년부터 미국 적십자사로부터 그 수상안전법 교육을 도입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구조요원 양성 및 수상안전법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안전한 물놀이에 대해서 홍보 및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각장애 학생들도 그 물놀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럴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수상안전법 강사님들과 맞춤법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네네. 자, 그렇다면 안전교실에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적십자사에는 그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을 취득하시고서 이제 하나의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제 정확한 명칭이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지사의 수상안전법 강사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 4회간 촉 진행하면서 차수별로 한 20여 명의 강사님들이 본업이 다 있음에도 그걸 뒤로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물놀이,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물놀이도 해야 되고 안전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물놀이를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또 생업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자, 물놀이 안전교실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네요. 네, 저희는 그 매 차수별로 이제 2시간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강사님들과 1대1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잠수하기라든지 아니면 물에 뜨는 요령 또는 호흡하기 또 발차기 이런 수영 기초 기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 또는 뭐 친구가 물에 빠졌을 적에 구조할 수 있는 장비 구조 방법 또는 뭐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물가를 벗어나는 그 탈출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 물을 접하면 좀 두려움이 많잖아요. 저도 물을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는 학생들의 반응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뭐 비장애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하고 천천히 물에 접근함으로써 네. 물하고 나중에 친숙해져서 2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은 너무나 재밌었다고 즐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하는 저희들도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도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물놀이 안전교실 계속 이어질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 적시자사는 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항상 그런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물놀이 안전교실을 더욱 확대 운영해가지고 네. 그런 장애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건안전팀 안전사범으로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좀 있는지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그런 수상안전 교육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 물에 빠지면 그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뛰어들지 말고 네. 일단은 우선은 지켜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내 주변에 물에 뜨는 물건이 있다라면 그런 걸 던져주거나 아니면 긴 장대, 막대 등을 뻗어줘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인명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119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물놀이 이제 철이에요. 철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적십자사에서는 뭐 안전교육 외에도 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호활동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지역보건교육, 뭐 청소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면서 올 여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물놀이가 되시고 그런 안전한 물놀이 속에서 즐거운 여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다방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지사 보건안전팀 김남환 안전사범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수다방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하는 사업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 물놀이. 시각장애인들이 참 물을 무서워하고 뭐 옛날이죠. 저 학교 다니기 전에 또 해수욕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사고를 당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의미 있는 일을 또 해주셔서 굉장히 좀 좋은 생각이 좀 듭니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또 다양한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우는 사연들 뭐 지난주에는 사진도 찍고 개인 사업도 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파티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아들과 함께 마라톤을 함께 하면서 또 보람을 느끼신 분도 계셨고요. 또 볼링 동호회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볼링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셨고 뭐 낭독 봉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신앙송 하시는 분들 계셨고 아주 많은 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었는데 더 많은 분들과 수다를 떨고 싶거든요.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여러분은 지금 KTV 버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 팟캐스트까지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을 방송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은 영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고전부터 최신 영화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이민경 영상 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과 뭉클함은 그만큼 더해지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4월 넷째 주 상영 영화 인기 순위 1위는 스피드 영화 분노의 질주고요. 뒤를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장수상회입니다. 장수상회, 그저 가게의 이름인 걸까요? 예고편 보고 부분 해설로 대화 나눠볼게요. 학교들 안 가고 뭐 어쩌라는 게야? 아이 정말 자동차를 빼! 나 김성실이요. 금님이라고 해요. 한적한 가을 시골 풍경. 논에는 금빛으로 익은 벼가 가득하고 그 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논두렁 옆 개울가에는 동네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모여들었고요. 한편에서는 넓은 밀짚 모자를 쓴 아저씨가 낚시 중입니다. 논두렁 가운데에는 사람 20명을 너끈히 비를 피할 만한 밑동이 아주 넓은 느티나무가 무성한 잎을 뽐내고 서 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짙은 네이비색 플레어 스커트,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윗도리는 흰색 긴팔의 남방입니다. 여고생이 길을 걸으며 손가락 끝으로 잘 익은 벼의 잎들을 스치고 그 뒤를 남학생이 한 명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아래 위 검정색인 교복을 입었고요. 챙이 짧은 검정 학생모를 썼습니다. 또 왼손에는 1940에서 50년대에 들었을 법한 교과서 가방을 들고 있는데요. 그때의 교과서용 가방은 요즘의 서류 가방처럼 직사각형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 들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무겁고 딱딱하지 않은 천과 가죽으로 누빈 가벼운 재질이에요.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화면 가운데에 갈색으로 자막이 나옵니다. 당신을 흔들었던 첫사랑의 설레임. 이제 여학생은 길 양쪽에 들꽃이 가득 핀 곳을 걷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이런저런 종류의 꽃들을 꺾어 왼손에 꽃다발로 들고 있고요. 화면에는 여학생의 뒷모습과 그녀를 따라가는 남학생의 뒷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긴 머리를 양갈래로 나누어 따내렸습니다. 다시 화면이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가운데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그 설레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 몇십 년 후 오늘날 학생들의 등굣길입니다. 아래 위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이를 본 할아버지, 학생들 사이를 가로질러가며 소리칩니다. 아니, 학교들 안 가고 못들 하는 게야? 자신들을 가로질러 지나간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학생과 여학생. 서로 마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장면, 역시 할아버지. 자신의 집 앞에 세워진 이삿짐 트럭을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아이고 정말 자동차 좀 빼! 차 옆에는 새로 이사 들어오는 젊은 여자 민정이 그녀의 딸이 놀라지 않도록 등 뒤에서 꼭 안아주며 할아버지 눈치를 보고 서 있습니다. 다시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가운데에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70살 성칠, 금님을 만나다. 성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어 젖히는 성칠.
집에 있던 가녀린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다 성칠과 마주칩니다. 서로 깜짝 놀라는 두 사람. 대문 앞, 바로 앞집 문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등에 대고 성칠이 말합니다. 나 김성칠이요. 돌아서는 할머니가 성칠을 보며 대답합니다. 금님이라고 해요. 금님 할머니는 짙은 풀색 꽃무늬 남방 위에 베이지색 얇은 가디건을 걸쳤는데요. 가디건을 통해 작고 가녀린 어깨 라인이 드러납니다. 화면은 다시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가운데에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이 느낌은 대체 뭡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그 옛날 논가를 걷던 여고생과 남학생의 모습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금님과 성칠의 만남, 성칠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막까지 짧고 강한 임팩트가 있죠? 다음 이야기 영상 듣고 나눠볼게요. 저 꽃집 아줌마랑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만나시면은 무조건 예쁘다고 하세요. 여자는 예쁘다면 끝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밥도 사는데 예쁩니다.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동참을 해야 된다. 밀어서 터치. 정신 차려, 금님씨. 이러다 진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실까. 그렇지만 우리 나이엔 이런 게 다 마지막일 수 있잖아. 우리 잘못 아니요. 세월 이기는 장사 어딨나. 사는 데까지 버티는 거야. 해가 쨍하고 뜬 날씨가 맑은 대낮 동네의 골목길입니다. 성칠은 전봇대를 방패막이 삼아 몸을 숨겼다 드러냈다를 반복하며 어느 한 곳을 몰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엔 금님이 있네요. 새로 이사 온 금님은 동네에 들꽃이라는 꽃집을 열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화분을 들고 서서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금님. 금님은 흰색 블라우스 위에 주황색 니트를 입고 그 위에는 베이지색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참 곱고 여성스러운 그녀의 모습과 꽃집에 있는 노랑, 빨강, 보라, 초록빛 꽃들이 참 잘 어울립니다. 활용점정으로 활짝 웃는 하얗고 맑은 미소. 넋을 잃고 보고 있는 성칠 옆에 두 남자가 다가옵니다. 저 꽃집 아줌마랑 무슨 일 있으세요? 바로 성칠이 일하고 있는 마트의 사장 김장수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마트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갈청수. 두 사람은 히덕거리며 성칠과 멀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금님을 번갈아 봅니다. 두 사람을 떨어뜨려 보내고 성칠은 전봇대 옆에 딱 붙어 발을 구릅니다. 아이, 내가 뭐하는 짓이야 이거? 성칠의 집. 며칠 후 금님과 식사를 할 예정인 성칠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보리색 바탕에 바둑판식으로 줄무늬가 들어있는 난방 위에 노란색 자켓을 걸쳐도 보고 검정색 자켓을 걸쳐도 보고 베이지색 자켓도 걸쳐봅니다. 다행히 구세주인 마트 사장 장수가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멋진 양복을 쫙 빼입은 성칠. 흰색 난방에 금빛 타일을 메고 아주 고급스런 양복을 입었습니다. 장수가 성칠에게 조언합니다. 만나시면은 무조건 예쁘다고 하세요. 여자는 예쁘다고 하면 끝이야. 길을 걷던 성칠이 혼잣말로 반문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밥도 사는데. 약속 당일 성칠의 집 대문 앞에서 만난 금님과 성칠. 금님이 멋지게 차려입은 성칠을 아래 위로 천천히 훑어봅니다. 금님은 흰색 블라우스 위에 분홍색의 도톰한 니트 자켓을 걸쳤습니다. 성칠이 금님과 길을 걷기 위해 발을 떼자마자 말합니다. 예쁩니다. 깜짝 놀란 금님. 멈춰 서서 얼굴에 화색이 돌며 성칠의 옆얼굴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두 사람. 와인도 한 잔 곁들입니다. 건배를 하는데 금님은 와인잔의 얇은 목 부분을 엄지와 검지
중지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들었지만 성칠은 와인잔을 손 전체로 움켜쥐었습니다. 세게 밀어붙이며 건배를 하는 성칠. 금님은 잔이 깨질까 깜짝 놀랍니다. 이어서 성칠은 와인을 글라스째 원샷. 며칠 후 또다시 성칠에게 연애 강의를 하는 마트 사장 장수.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동참을 해야 된다. 장수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성칠. 결국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장수가 자신의 전화로 성칠에게 걸어보며 전화 받는 법을 알려줍니다. 밀어서 터치! 한편 종합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온 금님과 그의 딸 민정. 대기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휴대폰 메시지 신호음이 울립니다. 나란히 앉은 둘은 동시에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화면을 보는데요. 천천히 화면을 보던 금님의 눈이 동그래지며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집니다. 딸 민정이 스마트폰의 메시지와 금님의 표정을 보며 말합니다. 정신 차려, 금님씨. 하지만 금님씨는 이제 소리까지 내며 대놓고 웃고 있습니다.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금님과 민정이 사는 집으로 배경이 돌아왔습니다. 금님의 방 침대 머리맡에 주황색 스탠드가 켜 있습니다. 금님은 몸이 아픈지 이불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워서 애를 쓰고 있고요. 민정은 걱정스런 얼굴로 금님을 보며 말합니다. 이러다 진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실까? 금님이 대꾸하며 말을 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이엔 이런 게 다 마지막일 수 있잖아. 밝은 대낮, 성칠과 데이트하러 나가는 금님. 흰색 블라우스에 분홍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함께 성당을 찾은 두 사람. 성당 앞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성칠이 말합니다. 우리 잘못 아니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어딨나. 이 사는 데까지 버티는 거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금님씨 어딘가 아파 보이네요. 노년에 찾아온 사랑. 성칠의 삶은 금님씨 덕분에 참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둘은 이대로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상 듣고 올게요. 다시 옛날로 아주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쁨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약속.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든 울지 맙시다. 어차피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니까.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가운데에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시작된 첫사랑. 햇살이 따스히 들어오는 성칠의 집 거실. 성칠은 긴 잠옷바지에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레코드판을 들어 마치 누군가와 양손을 마주 잡은 듯 서서는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금님과 성칠이 춤을 배우고 있네요. 영상 초반에 등장한 마트 사장 장수의 딸이자 고등학생인 아영이와 함께 교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던 민성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왈츠를 추고 있는 아영이와 민성이. 다시 야외로 데이트를 나온 금님은 성칠에게 말합니다. 다시 옛날로 아주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쁨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가운데에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나의 마지막 사랑은 오직 당신이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장면, 성칠은 금님과 함께 가기로 한 인천 꽃 축제장을 혼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성칠의 집에서 금님과 성칠이 다시 함께 앉아 있는데요. 금님은 성칠이 남겨둔 메모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마트 사장 장수가 홀로 인천의 꽃 축제장을 헤매고 있는 성치를 모시고 금님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눈시울이 붉은 장수. 금님의 딸 민정은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엄마인 금님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입원실 병동. 성칠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서 금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 가운데에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강재규 감독의 첫 감동 드라마. 병원 복도입니다. 마트 사장 장수가 성칠의 손을 잡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금님의 딸 민정도 성칠을 보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앞서 성칠과 금님이 성당을 찾았던 날로 영상은 돌아갑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성당에 들어선 두 사람. 성칠이 금님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약속,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든 울지 맙시다. 금님이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고개를 세게 끄덕입니다. 화면은 하얀색 배경으로 바뀌고요. 가운데에 갈색 글씨로 자막이 나옵니다. 장수상회. 성칠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어차피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실시간에서 이어갈게요. 맑은 날 시골길, 교복 차림의 여고생과 남학생이 걷고 있다. 당신을 흔들었던 첫사랑의 설레임, 그 설레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녀 학생 사이를 가로지르는 성칠. 이삿짐 트럭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문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 금님이라고 해요. 전봇대 뒤에 숨어 금님을 훔쳐보는 성칠. 저 꽃집 아줌마랑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온 매무새도 가득는다. 만나시면은 무조건 예쁘다고 하세요. 여자는 예쁘다면 끝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밥도 사는데 예쁩니다. 와인 원샷하는 남자.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동참을 해야 된다. 밀어서 터치. 스마트폰을 보고 웃는 금님. 차려 금님씨. 침대 위 아픈 금님. 이러다 진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실까. 그렇지만 우리 나이엔 이런 게 다 마지막일 수 있잖아. 우리 잘못 아니요. 세월 이기는 장사 어딨나. 사는 데까지 버티는 거야. 집에서 춤 스텝을 연습하는 성칠. 옛날로 아주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쁨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꽃축제 금님을 찾아 헤매는 성칠. 이런 그런 줄도 모르고. 마트 사장 장수가 성칠을 금님의 병원으로 데려간다. 약속.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든 울지 맙시다.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이는 금님.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칠의 마지막 대사. 어차피 잠깐 떨어져 있는 거니까. 무슨 뜻일까요? 노년의 끈끈한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재밌고 아름다운 비밀, 영화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지만 즐겁게 달려온 영화가 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아쉽게도 저는 오늘 영화가 산책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다음에 또 어디선가 저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소리로 들었던 영상들 가끔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다시 즐거운 오후 되세요. 네, 오늘 영화관 산책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또 영화관 산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윤미경 씨 목소리를 들을 날이 오겠죠? 네. 자, 4월 22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손을 잡아요는 KBIC를 통해서도요. 오늘 밤 11시에 다시 들으실 수가 있고, 혹시 놓치셨던 분들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유튜브에서도 재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